운동과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거고요. 발제를 맡은 저는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공론장 운동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민공론장 운동이 뭔지, 또 주민공론장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또 공론장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례 제정이 공론장 활성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이 한 지역에 모여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같습니다. 공론화, 공론장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공론은 공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이 함께 모인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또는 논의 결과를 말합니다. 공론장은 이런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마을이나 카페나 학교나 이런 공간을 얘기하죠.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론장 가운데서도 공공기관 등이 공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논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공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은 자율적인 공론장까지를 포함하는 말이고 공론화는 그 가운데서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실현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론장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체인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공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문제를 정의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추상적 공간을 말한다. 삶의 주체들이 생활상의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자신들이 논의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국민공론장,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시민공론장과 차이가 있다. 주민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형성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주민공론장 운동은 이렇게 만들어 가자. 주민이 중심이 돼서 자신들이 삶의 주제를 중심으로 공론장을 만들어 가자. 그런 일을 함께 도모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공론장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등장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주권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기존의 대의제로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중심, 공공기관 중심, 시민단체 중심의 문제 해결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구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고요. 아까 당진의 차중국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너무나 절박한데 공공기관도 기업도 또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방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현장 중심, 당사자 중심, 문제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공론장에서 주민이 왜 중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국가가 중심인 또 그리고 그 국가의 일을 수용하는 국민의 시대가 있었죠. 정강 87년 이후에 시민주권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척되고 시민이 출현하는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헌법적 권리 보호, 주민의 의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대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던 시민주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야흐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민주화가 고도화되고 정보화,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주권의식이 신장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삶의 현장성, 내용의 구체성, 문제 해결의 직접성이 중요해지고, 이런 가운데서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공론장인가? 주민 공론장이라고 할 때 주민이 주체가 돼서 뭐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을 텐데 왜 공론장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제의 한계입니다. 대의제의 대표성과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과 타결성에 기반한 정치제도죠. 대부분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고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면서 한 사람이 다수를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자의 대의 역량의 한계와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직접민주주의는 이제 국민 직접 행동과 직접 민주제를 두 개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직접 행동에는 한계가 있죠. 권력을 비난하고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제 도입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저도 직접 민주제 도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사람들인데 대의제 국가에서 일반 대중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직접 민주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우도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실행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즉 대의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국민에게 결코 쉽게 이양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 제도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제 대부분 다수결에 기반해서 찬반 양론으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기 기회보다는 정치적 편가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즉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임과 동시에 직접민주제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 공론장인가의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 역량 강화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합의 역량은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스스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주민이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한테 요구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되는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주민에게 주려 하지 않죠. 주민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논의 절차와 논의 수준이 자신들을 대의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그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주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론장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공주도의 공론화가 한계와 극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결정의 명분으로 대부분 공론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 절차와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 자체보다는 정책 확보의 명분을 위해서 의사결정 자체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대개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회통합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제와 그 과정에 동원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참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론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주민주권 시대에서의 주민, 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해서 주민공론장이 되는 거죠. 주민공론장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주민주권 시대의 주인인 주민이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공론장을 설치 운영하는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민공론장 운동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이냐? 목적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민공론장 운동의 목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전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공론장 운동에는 두 가지 전략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길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사안별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론장을 열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안별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 같은 것을 대구 서구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거는 현재 제도를 활용해서 위로부터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죠. 아래로부터의 길은 자발적인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론장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사회 전체적인 공론장을 형성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나? 자, 다음으로는 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삶의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정책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사회적인 통합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론장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례에 담을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론화의 목적이 뭐냐, 공론화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가 꼭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냐, 누가 제안할 것이냐, 공론화를 누가 제안할 것이냐, 공론화를 하는 기구를 사안별로 할 사안별 일시적 또는 자문기구, 사안별 기구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있겠죠. 또 공론화의 원칙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공론화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론화의 결과, 그 효력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공공기관은 공론화를 위해서 어떤 실무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또 공론화 공간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 이걸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은 공론화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 어떤 거냐.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 내부 갈등 발생 가능성 혹은 갈등 현안,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결정, 마을 및 도시계획과 같은 주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사안, 또 주민 다수가 공론화를 요청하는 사안 등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이제 주요 전략인데요. 하나는 이제 주민이 요구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지자체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진이나 이제 충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이 문제 해결을 지자체나 의회에 요청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론화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당진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론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과 관심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론화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 재정 과정으로 발전해가는 방식이 있겠고요. 오늘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제대로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주민과 지자체 의원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제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